안녕하세요. 노 대표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 한참이라 열심히 일하면서 월드컵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웨덴에게 아쉽게 1대0으로 패했는데요. 열심히 뛴 선수들한테 저는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또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축구 경기는 말 그대로 축구 경기니까요.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사적인 감정을 나타내서 이런 좀 서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볼보차나 이케아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다시 한번 배당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당 연습을 한번 더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당 연습을 좀 해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고 공부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배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서울이고요. 배당 금액은 4억이라고 전제하고 임차인은 전부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가정하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택에 이러한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1일 날 가압류 2억이 있고요. 2014년 1월 1일 날 근저당권 2억. 자, 그 다음에 2014년 1월 5일 날 첫 번째 임차인이 8,400만 원에 임차하고 있고요. 2014년 1월 6일 날 두 번째 임차인 7,500만 원. 2014년 1월 7일 날 임차인이 7,600만 원. 그 다음에 2014년 1월 8일 날 경매 등기가 되었고, 자, 마지막 임차인이 2014년 1월 8일 날 6,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소액 임차인을 따지지 않는다면 날짜의 빠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 임차인은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가지고 있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액 임차인만 먼저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가장 먼저 빠른 2014년 1월 1일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 가압류는 담보물권 설정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압류는 담보물권 설정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보물권 설정 기준이 되는 것은 2014년 1월 1일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는 소액 임차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14년 1월 1일 날 근저당권 2억이 담보물권 설정일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2014년 1월 1일은 9,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변제를 받지요. 그러면 지금 2014년 1월 5일 임차인 8,400만 원, 7,500만 원, 7,600만 원. 전부 다 지금 소액 임차인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이 임차인은 6,500만 원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 임차인은 경매 등기가 1월 8일인데 실제적으로 1월 8일 날 임차했지만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일단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세 임차인당 모두 소액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대항력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배당을 이 첫 번째 임차인이 3,20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차인 7,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3,200만 원,
세 번째 임차인이 3,20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그럼 첫 번째 2014년 1월 1일 가압류가 2억 원을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가압류는 단순하게 2억을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가압류는 안분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2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를 맨 마지막에 이 근저당권이 받게 됩니다. 이 가압류의 안분 배당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압류 안분 배당 공식은 배당할 금액 곱하기 자신의 채권액 나누기 총 채권액이 곱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 소액 임차인이 3,200만 원씩 새 임차인한테 배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3억 400만 원이고요. 자신의 채권액이 가압류 2억 원이었죠. 2억 원. 그 다음에 총 채권액이 4억 원이었습니다. 이 총 채권액이 뭐냐 하면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총 채권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가압류 2억과 근저당권 2억, 그래서 4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 중에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3,200만 원 배당 받고 남은 금액도 그 총 채권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세 임차인이 전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총 채권액에 들어갈 임차인은 한 명도 없고요. 그래서 총 채권액은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 1억 5,200만 원을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노 대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자, 모두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배당 문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풀어보시는 게 제일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엇일까요?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등기지? 자, 왜?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임차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혜택은요? 임차권 단독 등기로 이사를 가더라도,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겠지 했다가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과정을 거칩니다.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안에 되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발령이 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도 송달하고요. 임대인이 또 다른 반론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돼서 결과적으로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입이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도, 새로운 곳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을구의 등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을구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2015년 9월 1일 접수가 됐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접수 번호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 일자가 보면 2012년 3월 5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날짜가 2012년 3월 8일,
뭐 정유 개시일자 3월 9일, 확정일자는 3월 8일. 그래서 여기 보면 접수는 실제적으로 2015년 9월 1일 날 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중요한 임차권 등기 내용은 이 부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의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보증금을 미반환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 받는 기간 동안에 지연손해금 채권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명령 신청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임차권은 두 가지의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어떤 등기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공부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또 임차권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했을 때 등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실 때 주택 임차권인지 임차권 설정인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경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노 대표의 부스 여러분들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입니다.